세비치님, 이제 저희가 12월이잖아요.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세비치님이 보시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땠다고 보세요? 올해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혼돈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비상계엄이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갑자기 거래량 줄고 사람들 심리가 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 3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거의 강남 상구랑 그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고 다시 재지정을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한강벨트 주변 지역들이 막 급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시작된 거죠. 6월 달부터 뭐 대출 규제, 9월 달 공급 대책, 최근에 있었던 10월 달 규제. 근데 그 규제들이 너무 강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습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 자체가 너무 강력했고 돈줄을 째는 거잖아요. 뭐 대출 규제로 한도를 너무 낮게 하고 뭐 2주택자 이상은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거의 서울 전역 다 지정하면서 실거주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계 대출 총량을 규제를 했잖아요. 50%로. 지금 연말에는 대출이 안 돼요. 내가 집을 뭐 옮기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다가 지금 집을 내가 당장 못 사겠구나. 그럼 나는 전세나 월세로라도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가려고 해도 뭐 한두 개 있는데 전세가가 너무 높아요. 월세 가려고 하는데 월세도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집도 못 사죠. 뭐 전세, 월세도 못 가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의 멈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시장은 혼돈이었다고 하면 세비치님께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6년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전세가가 급등한다는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뭐 뉴스 기사에 나오잖아요. 공급이 없다.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급이 있어야지 전세 매물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나올 전세가 없고, 최근에 우리가 뭐 토호제나 규제 계속 하면서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전세가 없죠. 매물이 없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단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방도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세 대기자도 많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좋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비규제 지역에 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전세가가 다 올라와 주니까 갭 투자 하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전세가가 딱 많이 올라왔으니까 괜찮은데 혹시나 다른 요인으로 나중에 내가 보유를 하는 동안 전세가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역전세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때는 세입자에게 돈을 그 일부를 줘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우리가 전세 끼고 사든 갭 투자를 하든 뭔가 이런 걸 하실 때는 여윳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이제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똘똘한 한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4848, 사고 팔자, 사고 팔자. 그때는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보다는 규제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서 1년 갖고 있으면 일반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사고 파는 분들이 많았고요.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은 다주택자였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제 문재인 정권 딱 들어서면서 세금 규제하고 하면서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봤자 하나, 아니면 두 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더 규제를 강화하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집을 사고 나서도 앞으로 어떤 더 규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섣불리 이걸 집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걸 사자. 그럼 내가 웬만하면 서울에 사자. 서울에서 강남에 사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애들로만 계속 수요가 가는 거죠. 이게 비단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지방에서도 확실하게 학군지나 뭐 여기가 1급지다, 아니면 그 구에서 대장이다, 비싼 동네라 하더라도 여기가 뭔가 신축이고 더 좋으면 그런 아파트로 계속 수요가 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구축이고 그렇게 메리트가 없으면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지역에 대한 양극화, 동네에 대한 양극화, 그 아파트에 대한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잘 봐야 돼요. 입지도 잘 보셔야 되고 상품성도 잘 봐야 되고 웬만하면 좋은 거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년에는요.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10.15 부동산 대책 나왔죠. 그때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이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지방으로는 풍선 효과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주변에 지금 수도권으로도 풍선 효과가 가죠. 근데 지방으로도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가고 있죠.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풍선 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내년에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추가 규제를 해서 지금 풍선 효과가 가는 지역을 규제를 묶는다 했을 때 그럼 또 그 주변 지역으로 가는 거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이 돈이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엄청 많죠. 근데 내년에 정책을 보면 뭐 지역 화폐라던가 또 선심성 정책이 계속 시행이 되죠. 돈이 더 풀리는 거죠. 지금은 그 돈이 주식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안전 자산이에요. 뭔가 조금 변동성이 적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결국 그게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너무 좋아하죠. 그럼 결국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풍선 효과는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추가로 규제 지역을 지금 현재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으로 더 지정을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도권의 외곽으로도 갈 수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뭐 리스크가 없어지고 있는 지방 광역시로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추이를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미분양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촬영일이 저희가 2025년 12월 기준인데 7,000개거든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지금 분양도 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대구의 상급지도 오르고 있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반등하는 곳들은 확실히 반등하고 매물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창원도 되게 뜨겁거든요. 울산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지방 광역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소도시,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뭐 청주나 전주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많이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는 서울 수도권만 봤지만 지금 당장 내가 집이 안 팔렸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내년에는 이런 지방 광역시 같은 곳들로 눈을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2026년에는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략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대출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특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대출이 정말 엄격하잖아요. 대출 한도도 너무 낮고. 그래서 대출을 확실하게 알아봐야 돼요. 근데 대출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상담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주거래은행으로 방문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출도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내가 최대한 뭐 대출 상담사 활용해서 여러 군데 은행 확인하고 거기서 조건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내가 대출 한도까지 확인했다. 이 대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종잣돈 합쳐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을 사야 되고요. 굳이 그걸 미룰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더 빨리 오를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결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집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약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이 될 때 가장 큰 특징은 전세가부터 오른다는 거죠. 서울이 딱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부터 확실하게 반등하는 곳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잖아요. 지금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가 더 올라가 주니까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받쳐주는 곳들이 많은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한다. 내가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세가 잘 받쳐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돈을 적게 들이면서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확실히 학군지, 여기가 학군으로 선호하는 동네들은 전세가가 잘 받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똑같은 투자금을 들인다 했을 때도 다른 데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갭 투자를 할 때는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분양권이나 신축이나 준신축처럼 상품성이 좋은 곳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축도 당연히 살 수 있지만 구축은 정말 입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정도로 입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상품성이라 좋은 걸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에도 추가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지금 정권 초기에도 이만큼 규제가 났다라고 하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집을 사고 나서도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함부로 잘 못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좀 상품도 좋은 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가 많이 늘었대요. 근데 분양권이 내가 잔금을 칠 여력이 안 되면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입주장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지금 규제 지역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한도가 40%로 제한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고 지금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사면 되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출에 대한 규제, 세금에 대한 규제, 또 규제 지역, 뭐 토지거래 허가고요.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사고 나서 만약 규제로 묶였을 때 내가 대비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부동산 뭐 입지나 이런 것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폭넓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시거나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 했을 때는 뭐 그런 강의라던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면서 좀 하나씩 잘 리스크를 체크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오늘은 26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수록 내 기준을 더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도 내년에도 더 열심히 유튜브 영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뭐 힘을 내시고 그렇게 잘 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